먼저 유튜브 채팅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재배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신원 주셨네요. 매수가는 1,574원이시고 보유 비중 2%십니다. 지금 2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시장에서는 0.51% 내려오면서 1,369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봐보니까 12월 19일에 1,677원 본 게 최근 3개월 중에 가장 고점이거든요. 최근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1,300원, 1,400원 이 구간 횡보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앞으로 신원 전망이 좀 어떨까요? 일단은 나쁘지는 않아요. 신원 네. 같은 경우가 대북 이슈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신석재랑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북주 중에 그렇게 그러니까 힘이 좋은 종목은 맞거든요. 예전에 개성공단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사실 지금 그쵸. 제가 대북주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방송에 나와서 일신석재도 추천주로도 진행했고 대아티아이로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안 좋게 보는 종목, 그 대북주 중에서 안 좋게 보는 종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제가 신원을 뽑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신석재라던가 대아티아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아난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난티도 신원하고 비슷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신원하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테마의 색이 대북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주 이슈로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럴 바엔 차라리 일신석재를 하는 거고 아예 대북주색과 트럼프 정치 인물 관련된 일신석재를 하는 거고 내가 단순히 대북주가 아니어도 다른 비빌벽이 좀 필요하고 변동성 좀 적은 건 대아티아이를 가라. 이렇게 해서 일신석재랑 대아티아이를 주로 하고 신원은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추세를 이탈했을 때 조금 줄였으면 좋았겠지만 자 어쨌든 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말고를 떠나서 어쨌든 시장은 이 종목의 섹터를 보고 움직입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는 나쁜 섹터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북주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게 없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김정은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제 자국 안보, 북핵 문제에 대한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김정은과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주가 이제 이슈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종전 협상에 대한 이슈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대북주 이슈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시점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3월 초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대북주라는 섹터는 이제 우리나라 정권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의 주요 정책 수혜주로서 대북주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민주당 정권 수혜주로 또 묶이면서 대북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신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도 자리라고 하면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상승폭의 절반 조정 준 거거든요. 근데 뭐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하락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위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를 타고 갈 때 따라 들어가셨으면 상단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내가 이걸 추가 매수로 대응하겠다 하면 지금 정도 자리가 사실 추가 매수 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이 반대로 말하면 이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이 줬지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락한 이 급격한 상승에 이번에 하락한 이 상승의 하락의 절반 정도까지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현 구간부터 해서 한 241, 121선 비중 자체가 크지 않으시니까 2%밖에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현 구간부터 이 아래 구간에서 추매를 하셔서 평단을 한 1,470원 아래로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하지만 대북주를 할 거면 변동성을 노릴 거면 일신석재가 얘보다 더 잘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아난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관광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용평 리조트, 아난티 이런 종목들이 또 잘 가고 있거든요. 아난티 같은 경우도 지금 480선 돌파하면 되게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신석재, 아난티, 신원, 대아티아이 뭐 변동성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순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차라리 신원의 추가 매수 타점을 잡기보다는 차라리 일신석재라던가 아난티 쪽을 차라리 신규 진입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 가지고 신원을 쳐내는 이런 방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내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신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표시해준 현가부터 해서 한 1,300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로 해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 한 1,470원 아래로 낮춰 놓으시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대북주 현재 흐름 나쁘지 않다고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 이 신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오를 수 있겠다고 전망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부터 1,300원까지 이 사이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를 한 1,470원 아래로 낮춘 게 된다면 수익 보고 나오는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비중이 적으니까 비중 조금 더 실어서 수익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YMT 주셨고요. 매수가는 11,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5%십니다. 오늘 3.01% 올라오면서 종가는 1,950원에 형성했습니다. 최근 종가는 11,000원에서 10,000원 이 구간에서 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약간 아래에서 이 종가가 주로 만들어진 모습인데 전문가님 YMT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네. 뭐 얼마에 들어가 있다라는 평단만 봐도 이분이 대충 주식을 하시는 분이구나 아니면은 그냥 뉴스 보고 냅다 따라 들어가셨구나 이게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신 자리 자체는 충분히 매수 근거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의 추세 자체도 괜찮아요. 아마 지금 이 종목을 481선 돌파하는 거 사실 저라도 만약에 이 종목을 481선 위에서 이렇게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일정 수준의 고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수렴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수렴의 끝 무렵에서 위를 치면 위로 좀 크게 슈팅이 나오고요. 아래로 밀리면 이제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에 항상 차트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는가 그리고 이 종목이 어디서 자꾸 밀리는가 이걸 보라고 했는데 이 종목의 통곡의 벽은 481선이에요. 매번 481선. 하락 추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종목은 481선을 한 번씩 건드리긴 했는데 뭔 죄를 졌는지 481선 위로 못 올라가고 계속 막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481선 위로 안착 시도하고 있죠.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면서 안착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 이번에 481선 안착하고 위로 상승 추세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섹터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61선 타고 잘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종목은 막 빠진다고 어떡하지? 이거 좀 잘라야 되나라는 생각보다는 들어간 시점 첫 매수 구간으로 되게 좋아요. 이거는 저라도 이 가격대였으면은 첫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진입 시점 자체는 충분히 근거가 있었으나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예상치 못하게 시장이 빠지거나 뭐 섹터의 힘이 유리기판 뭐 섹터 이런 힘이 빠지면서 디스플레이 쪽 힘이 빠지면서 이 종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변수까지 좀 고려를 하셨으면 웬만하면 분할 매수를 접근을 했겠죠.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했었으면 이 종목을 삼각수렴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성만 그어도 누가 봐도 삼각수렴 여기 하단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본인이 신경 썼으면. 그럼 지금 자리가 사실 신규 진입 혹은 추매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 자리가 밀렸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 선까지 추가 조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10,000원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게 삼각수렴이 아니라 박스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도 자리에서 한 번 더 사보시는 거 괜찮고요. 여기까지 10,000원 정도 선까지 밀리면 그때는 1,600원 정도 박스권 중단 라인으로 평단을 조절해 두시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박스권 라인 매매법으로 해서 평단을 1,800원 정도로 유지시켜 놓고 여기서부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추매했던 수량들, 분할 매수했던 수량들을 분할 매도하시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 한 번 더 팔고 이제 박스권 남은 물량 가지고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지지선 잡고 계속 끌고 간다. 뭐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입 시점 괜찮았고요. 지금 한 번 더 사셔도 괜찮고 밀리면 10,000원에서 한 번 더 산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데 지장 없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거 있는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말씀 주셨고요. 섹터도 좋고 주가 흐름도 좋다고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혹은 조금 더 밀렸을 때 10,000원 부근에서 평균 단가 한번 낮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균 단가 조금만 더 내려오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큰 걱정 없이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주 반도체를 16,500원에 30%입니다. 제주 반도체 매수 단가는 16,500원이시고 비중 30% 맞으시죠? 네, 네. 이 거래 연속 밀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예, 조금 수익권인데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언제쯤 어떤 가격에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돼서요. 그래서 요번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가격을 체결해서 매도하고 나오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도가, 이 목표가 함께 잡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제주 반도체는 전략 어떻게 드릴까요? 일단은 제 방송을 잘 안 보셨어요. 아이고. 혹은 제 글을 잘 안 읽으셨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매매를 할 때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부분의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갭상승, 갭하락 뭐 이런 용어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주가는 갭 뜨면 그 갭자리는 어지간하면 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테크윙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테크윙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게 갭이에요. 이렇게 주가 사이에 빈 공간 있죠. 이 자리는 결국에는 메꿔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아래 갭상승에서 올라갔다? 갭상승에서 올라가면 반대로 그렇게 갭자리를 메꾸는 거거든요. 그럼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가 시초에 11%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갭은 다시 메꾼다라고 그때 체스님이 말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비중 30%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익절을 하는 게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매수한 자리는 괜찮았는데 언제 팔지를 모르니까 이제 자꾸 갭상승하니까 사람 심리가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본인이 차트를 유연하게 볼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늘 내 종목이 5% 이상 갭상승을 보였어. 그러면 일단은 절반은 팔고 시작하자. 만약에 더 가면 그때는 괜히 좀 더 팔았나? 그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가지고 수익 챙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게 한번 아마 계속 고민되실 거예요. 지금 이때도 내가 분명히 16,500원에 많이 비중 30%면 꽤 사셨으니까 잘 사셨는데 내가 2만 원을 받단 말이야. 2만 원을 받으니 그 큰 수익이 지금 되게 조그마한 수익으로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꾸 예전 가격 생각나가지고 제대로 못 팔아요. 근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 제가 어려운 차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차트를 보면 주가는 급격한 하락에 항상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줘요. 그러면 얘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절반까지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얘의 목표가는 원래 19,500원이 목표가였던 거예요. 자, 이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반등이 나오고 나면 반대로 이 급격한 상승에 최근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그냥 자고 일어날 때마다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원래 주가는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주 반도체는 이렇게 14,0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하셨는데 평단이 16,500원이잖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 급격한 상승의 절반을 반납해서 14,0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손실이 10%가 넘어가죠. 자, 그리고 다시 고점을 갱신하든 말든 내가 지금 널널한 수익을 봤었는데 14,000원까지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오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오기로 추매하거나 이러다가 만약 시장 잘못 무너지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되게 머리가 아파지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의 추세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 날 이 종목이 16,600원, 16,000원, 지금 본인의 평단가 있죠. 본인의 평단가까지 만약에 월요일 날 종가가 밀려. 그러면 그때는 일부라도 지금 비중이 30%면 꽤 많은 거거든요, 진짜. 그럼 내가 이거를 16,500원
월요일날 16,500, 내 평단을 내려갈 것 같아. 한 16,600원까지 빠졌어. 이러시면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의 30% 중에 10% 정도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줄여놓고요. 줄여놓고 좀 더 밀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더 빠진다라고 하면 한 14,500원에서 14,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16,500원 지금 가지고 계신 분 평단 이탈을 하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시 산다라는 생각으로 더 산다 생각하지 말고 16,500원 정도 이탈하면 내가 갖고 있는 수량 30%에 10% 정도만 비중 줄여놓고 남은 수량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4,500원 아래에서 내가 판 걸 다시 잡으면 평단이 더 낮아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월요일 날 이 종목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은 월요일 날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월요일 날 반등 안 나오면은 그때는 좀 줄여야 돼요. 그때는 19,000원 정도 라인.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냥 이제 종목만 놓고 봤을 땐 이 종목 여전히 추세 좋아요. 근데 아까 앞부분에 봤지만 이게 종목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쁘면 제주반도체가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제주반도체도 시장 따라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만약에 상승 못하고 하락하면 월요일부터 국내 증시에 좀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손아귀는 피하는 게 맞겠죠. 손실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보합권에서 한 비중 10% 정도는 줄이고 14,500원 정도에서 그걸 다시 사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월요일날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19,000원 위에서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금요일날 이제 또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는 어디를 추세선으로 잡고 가야 될지. 지금 이 종목은 상승 추세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이탈하면 줄인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표가 딱 잡아서 거기까지 끌고 가야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양한 시장 변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은 지지선을 잡고 끌고 가는 종목이라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말한 대로 만약에 본인 평단가 부근까지 밀렸다. 그럼 비중 좀 줄이고 아래에서 다시 잡고, 그게 아니라 반등에 성공했다. 그럼 19,000원에서 2만 원 라인이 지금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절반 정도는 익절하고 남은 절반만 가지고 쭉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정리 한 번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에 만약에 16,600원 이 지점까지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일부라도 꼭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리한 만큼은 14,500원, 14,000원 이 부근에서 다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에 반등 나오면 19,000원 이 지점부터는 어느 정도씩 조금씩 수익 실현해 보세요. 오늘 상담 예, 두 분 괜찮으실까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올무지개님께서 전진건설 로봇 주셨고요. 매수가는 64,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5%시래요. 우선 3거래일째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9% 내려오면서 56,9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2월 13일에는 71,900원까지도 올랐었던 종목인데 최근 며칠 사이에 꽤나 종가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무지개님도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볼까요? 근데 왜 또 불안하게 살짝 미소를 짓고 계실까요? 아니, 아마 재건주를 제가 여기서도 말했던 것 안 했을까요? 아니, 많이 말씀하셨죠. 사실 재건 섹터에 대해서. 재건 섹터는 제가 여기서 되게 많이 다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재건주를 진짜 아래서부터 많이 가지고 놀았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슈는 여러분들이 이슈의 종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단발성 이슈, 그리고 지속적 이슈. 그러니까 똑같은 이슈여도 이게 당장에 해결될 수 없는 이슈가 있고요. 해결의 딱 그 정해진 시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어떤 음반이 발표된다, 어떤 영화가 개봉된다, 이런 걸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런 게 이슈가 발표되고 나면은 재료 소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건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아래에서 사고 팔고 계속 가지고 놀아도 좋아요 라고 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종전에 대한 이야기 막 얘기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끝이 보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슬슬, 재건주는 슬슬 재료 소멸 단계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올라갔던 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종전이 되면
앞으로 재건은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것에 대한 반납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들이나 방송에 나왔을 때도 재건주는 개파락하는 게 아니라면 보지 마세요라고 계속 위에서부터 말했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번 무너질 때 대응하기가 되게 힘들게 무너질 수 있어서 이런 거에 주의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차트도 보고 이슈도 보면서 단타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종종 이런 실수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뭔가 좀 아쉽다 할까? 예를 들어서 64,500원이면 이거 벌써 갭 떴을 때 잡은 거거든요. 제가 맨날 갭 뜨면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는데도 갭 떴을 때 잡았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또 무지개님 유튜브에서 방송도 잘 보시는데. 자, 그러면 재건주는 이제 끝인가? 라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들 아실 거예요. 재건주하면 대장은 전진건설 이거 다 알죠. 그리고 두 번째가 SY 스틸텍 이거 대장인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목을 볼 때 하나만 보지 말라고 계속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섹터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재건주 SY 스틸텍의 주가가 밀릴 만한 상황이면 다른 재건주도 힘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섹터를 볼 때는 한 종목만 볼 게 아니라 걔랑 같이 대장격하는 그런 종목의 차트도 같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SY 스틸텍 얘 어땠죠? 갭상승했었죠. 그래서 제가 SY 스틸텍 이거 결국 갭자리 메꿀 거예요. 자, 갭상승하고 갭자리 메꾸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은 SY 스틸텍도 재건의 대장 중에 하나고 전진건설도 대장 중에 하나인데 SY 스틸텍이 이 갭자리를 메꾸기 위한 하락이 나올 때 과연 전진건설 로봇은 자기 혼자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묶어서 생각할 줄 알면은 지금 재건주를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주를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지금, 이제.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거의 갭자리 메꿨잖아요. 보통 윗갭자리를 메꾸면 종목들은 저항으로서 밀리는 매도세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아랫갭자리를 메꾸면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 심리가 유입돼서 반등,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갭자리 거의 메꿨고 121선까지 거리가 크지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 재건주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재건주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진건설 로봇도 SY 스틸텍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얘랑 쟤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회사가 하는 업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같은 섹터로 묶여 있고 같은 대장격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SY 스틸텍이 갭자리를 메꾸는 시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본인이 물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고점을 본다라고 해도 이 기술적 반등에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본인 평단가 살짝 아래까지만 반등을 하고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만약에 고점을 갱신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까지만 갈 수도 있으니 평단은 항상 그 정도 선을 유지를 하는 좀 추가 매수 혹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아마 한 55,000원 현가부터 해가지고 한 54,500원 정도 라인까지 해서 약간 추매를 진행하셔서 한 61,000원 정도 라인까지 평단을 맞춰 놓으시고 61,000원 딱 온다. 그러면 내가 추매했던 수량은 거기서 다 털어내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추가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와 추가 매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췄다면 내 평단 근처에 왔을 때 앞으로 더 먹어야겠다. 앞으로 수익 더 커지겠지란 기대보다는 추매한 거 덜어내고 남은 거 가지고 뭐 고점 갱신까지 끌고 가시던지 분봉을 보면서 끌고 가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SY 스틸텍 같은 경우가 여기 121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다. 그렇다는 소리는 재건주의 낙폭이 더 커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일부 비중은 축소하고 아래에서 다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종전 협상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재료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면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재건주 보지 말라고 하고 갖고 있는 거 다 팔라고 지난주부터 말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는 재건주는 빠지면 그때부터는 매수 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살만나주 주식
종목이 재건주이기도 하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네, 우리 무지개님 매수 타이밍이 약간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건주 끝은 아니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섹터 안에 다른 종목이죠. SY스틸텍 함께 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지금 부근부터 54,500원 이 사이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 조금 낮춰보신 후에 61,000원 오면 추가 매수 분량만큼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저희 다시 한 번 더 찾아주세요. 성공 투자하세요.